다음에 이게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자, 우리도 복지와 성장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의식, 그런 철학 이념을 가진 나라가 언젠가는 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요한 사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지와 성장이 어떤 이념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복지냐 성장이냐 그것을 두고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양쪽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충돌하는 그런 문제인데, 두 가지 다 중요하거든요. 복지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성장이 되지 않으면 그 복지도 한계가 있고, 또 복지가 없이 성장만 해버리면 필연적으로 양극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리가 멀어져 보니까 문제가 되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 국가의 어떤 지도자,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거기에 어떤 너무 기대를 걸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가 나중에 그 자리를 앉고 나면 실제로 기대했던 바대로 안 되고 이렇게 점철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인에게 어떤 내 소망이나 내 뜻이나 내 기대치를 이렇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얹혀버리면 그게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오고 뭐 그렇게 대충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거는요. 왜냐면 국민의식과 시스템이 그 기반이 안 닦인 상태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훌륭한 점 그걸로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 세계가 그렇게 공짜 없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민의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뭐 진보든 복수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찍어준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면 막상 되고 나면 조금 1, 2년 지나면 다 뭐 실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식과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런 얘기를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했어요. 결국은 국민의식이에요. 국민의식이 어떤 공존의 의식이 있고 또 시민의식이 수준이 올라가고 이러면 시스템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지도자도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어떤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국민의식 같은 게 안 돼 있으면 이것저것 안 되는 거예요. 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도 이렇게 빨리 뭐 내인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사람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개인에게 너무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보다 국민의식이나 이런 것을 변화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으로 어떤 초석을 만드는 길이죠. 자, 이제 이어서 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우리나라와 같은 조악한 어떤 악성 자본주의가 들어온 환경의 나라에서는 자본민주주의가 되기가 쉽고, 자본민주주의가 또 그야말로 민주까지 또 이렇게 배척되어서 그냥 자본주의, 그냥 인정사정 없는 자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모든 것을 돈이 모든 삶의 준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자, 자유가 자본이라는 장벽을 만나면, 아니, 인간은 누구나 자유가 있잖아, 그죠? 자유로운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자본이 지배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면 무슨 극장에 무슨 돈을 항상 사람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뭐 물건을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뭐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 뭐 각종 이렇게 뭘 하고 싶어도 비용을 치러야 한다니까. 비용을 치르고 그게 자본인데 그것이 내가 넉넉하게 있으면 다행인데 일부 부자들 외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장벽을 만나죠. 살아가면서. 우리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좋은 걸 하고 싶죠. 그러나 돈이라는 그런 어떤 무기가 다들 부족하고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장벽을 만나죠. 자, 그러면 자유가 보수화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그리고 자유가 자본이라는 장벽을 만났을 때 이 그 자유가 보수화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진보화되는 성격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꼭 보수 진보라는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적절한 의의가 안 떠올라서 저렇게 저기 정했는데 뭐 저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수 진보 나쁘다 이런 어떤 규정한 의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단 저렇게 의미를 정했어요. 그 의의를. 자, 일단 그렇게 그거는 크게 개념을 두시지 마시고 보수가 되는 자유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본의 왕국에 더 기어 들어가 자본으로부터 점수를 따려고 진력하겠나 말이요. 그러니까 자본의 사타구니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자본이라는 두목에게 갑에게 잘 보여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살아남으려고 이제 진력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저렇게 되다 보니까 각자 도시행의 이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그렇다고 누이의 같은 얼들끼리 서로 믿음이나 신뢰 이런 건 없이 오직 그거 위만 바라보고 그쪽으로부터 점수 딴다든지 어떤 그런 의지를 다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발전적 담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의식도 별로 없고 공분도 별로 없어지고 자꾸 저기 떨어진단 말이에요. 공분은 공적인 어떤 분노, 그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저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 축소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 대신에 찰나적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저런 어떤 자유 같은 건 없으니까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자유는 또 행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 자체를 완전히 봉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자유를 행사하는 길을 열어놔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찰나적 소비 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자기 자유를. 뭐 텔레비전 요즘 먹방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능이 유난히 많잖아요. 텔레비에요. 예능. 그럼 인터넷을 우리는 유난히 인터넷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게 무슨 유튜브 보든 무슨 기사를 보든 거기서 무슨 오락을 하든 뭐 과거에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까? 3S 정책해가지고 정책이라고 해서 영화, 스포츠, 섹스, 뭐 저걸 우미나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가가 일부러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본으로부터 예속화되면 자동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편리하게. 자동으로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이 저렇게 우미나의 어떤 그런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나마 그 자유를 행사해야 되니까. 그 일본에 이런 현상이 심해요. 일본이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런 공분 의식 이런 게 없다 그러죠. 일본이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도 물론 일본도 부자 나라, 가난한 백성 뭐 이런 말도 하기는 해요. 우리하고 유사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어떤 사회적 공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그러죠. 일본에는 뭐 정부에서 뭐 하러 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때로는 막 데모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장기적으로 그 자민당 그 잠시 당 뭐 하나 민자당이가 자민당이 바뀌었고 지금 그 보수 정당이 지금 오랜 세월을 잡고 있잖아요. 저런 것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합리적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또 가지게 돼요. 여기서 합리적은요 기능적 합리예요. 좋은 의미라기보다도 어떤 기능적 합리예요. 안정을 바라고 전부 다 나만의 안정, 나만의 행복. 그리고 한편으로 권력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권력 추구는 정상적인 어떤 선의 의지에 의한 노력에 의한 그런 권력이라도 저 권력은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권력을 자기 권력을 키운다든지 어떤 가벼운 어떤 민심을 통해서 그것을 성찰을 해서 그렇게 자기 권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가버린단 말이죠. 유튜브도 지금 그래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냉정히 보면 그래요. 가벼운 어떤 유튜브 시청자들의 어떤 의식을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냥 권력을 커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런 현상 중에 하나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존에 대한 의식을 이제 그만큼 소멸한다 말이죠.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 명리하게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유튜브 환경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이웃에 사는 그 개개인들 삶을 이렇게 차분히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수화된 자유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 현상을 대체로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런 상태와 비슷한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대충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다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꼭 저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저런 식으로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태가 대충 저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그래요. 특히 얼들 삶들이 갑들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는 국민의 80%나 이런 갑들 삶이 일부 외에는 대충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리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길이 뭐 있어요? 막상 나가보면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뭘 해보고 싶어도. 그럭저럭 이렇게 하루 한 달씩 버텨가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일부는 또 이렇게 도저히 못 버티고 무슨 탈락해가지고 어떤 극빈자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죄도 일어나고. 그럼 진보화 쪽으로 되는 자유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한번 보죠. 이때는 이제 제도권으로 이제 그 자유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뭔가 자기 선한 의지를 하려는 그런 유형의 자유도 자유가 있을 거고 또 시민운동 단체나 그걸 내가 시민운동 형식으로 자기 자유를 그 행사하려는 그런 또 부류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우리 그런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 공동체가 많고 무슨 생협이라 그러고 또 뭐 이런 대한교육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공동체가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뜻을 맞는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 자기 삶을 그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무정부주의자라든지 아나키스트라든지 이런 의식 쪽으로 들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거는 이제 오늘날에는 잘 어려워요. 옛날에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집권 어떤 권력을 가진 쪽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재래시국이 이런 때나 가능하지. 오늘날 같이 어떤 과학화되는 과학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집권 권력 이런 시대에는 아나키스트 저건 어려워요. 저거는 우리가 뭐 일제 시대 그 독립운동 하던 그런 분들 중에서 아나키스트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독립운동 한 분 있긴 있었죠. 있었고 일본에 옛날에 전공특 해가지고 뭐 그런 좀 있었는 것 같고 한국도 그런 게 조금 있었긴 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는 안 맞아요. 저런 건 있을 수는 있는데 단지 저거는 오히려 중동 같은데 뭐 얘 왜 테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반정부 세력 해가지고 그런 세계는 아주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의 상당한 지식인들은요, 환멸, 허부, 냉소, 유학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세상 더럽다. 이 세상 안 바뀐다. 이 썩어 빠진 세상 안 바뀐다. 해가지고 정치권 보고 다시 다 꺼버리고 그냥 환멸 쪽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학을 하는 행위 쪽으로 뭐 문화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본의 왕국과의 투쟁에 돌입하게 이제 된단 말이죠. 가장 저 중에서 가장 정공법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거는 무슨 제도권에 들어가려고 뭐 지방의회를 진출한다든지 무슨 제도안 들어가려고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시민운동단체 들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 이제 방법은 제도권 시민운동 공동체 아나키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경우에는 자기 자유를 보수화되는 것 같이 자본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 투쟁을 더 돌입하는 어떤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 경우에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극소수란 말은 잘못됐네요. 이렇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쪽은 극소수단 말이죠. 대부분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사람은 자기 본능으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게 된다. 이렇게 가는 쪽은 소수이다. 뭐 극소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소수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극소수의 배고프고 외로운 투쟁을 그리고 자기 외로운 투쟁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다. 왜냐하면 왜 극소수이고 배고프고 외로운 투쟁이 되느냐면 장기간 경제 지구력 장기간 경제와 지구력과 외로움, 소외 등을 다 버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버텨내기 어렵고 결국 이렇게 가더라도 진보로 포장되는 친자본적 좌파로 가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에 보면 친자본적 좌파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요 민주당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중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진보 좌파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 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진보 정당인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에 뭐 정의당하고 제도권 바꿔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사람 의식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쉽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동네 가가 버티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난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냥 민주당인 부자 동네에 가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 팟캐스트나 유튜브 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 태반이라고 제가 볼 때는 한 80%가 80%가 태반은 그런 친구예요. 의식은 민주당하고 안 맞으면서도 그거 이제 표출은 안 해요. 민주당이 거기에 고물이 떨어지니까 그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유튜브에서 몇 사람 이런까지 돼서요. 저 사람은 친자본적이다. 저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고 정의당이나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쪽에 가면 춥고 배고프니까 춥고 배고픈 동네에 가가지고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냥 민주당으로 붙어 있다. 다른 얘기는 다 쓸데없는 소리다. 저 사람이 무슨 그런 진보 좌파 정당이나 분열이 많다.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다. 분열이 없는데 어디 있느냐고. 우리 춥고 배고픈 동네는 그 한계 때문에 그 분열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부자 동네에 있고 싶고 가난한 동네에 있기 싫어서 그런 거다. 다 솔직히 얘기해야 된다. 인간은 물질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감남을려의 거대한 착오를 생산하게 되고 이건 이제 이미 얘기했죠. 독립병수의 지배 환경에 경계의 기획과 시민의식이 상실한다. 그렇게 했고 분리 배제된 프레임에서 각자 도생에 몰두하게 되고 결국은 가장 큰 진실은요 국민의 대다수의 어떤 하고 직접 관계되는 문제인 양극화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게 영속화되고 그게 1대 99이든 뭐 10대 90이든 20대 80이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분들의 동영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시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또 그 동영상 중에서 어느 부분을 끊어서 그 전부 다도 할 수 없는 거 이래서 일단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 동영상은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누구야? 안 떠오르네 화면이 갑자기. 이 사람 동영상 다음에 여기 동영상 이 띄워놓고 있는데
아, 이거 하려니까 이거 어디에 끊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이거 하려면 뭐 지금까지 했던 시간 정도 걸릴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전체적인 어떤 취지로 보면 뭐 저런 동영상들에 대해서 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좀 나올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고 더 이상 동영상까지 실제로 들어가면서 제가 필요한 어떤 비판을 할지 그거는 지금으로서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저 동영상을 보니까 하나하나 그 비판이 다 가능한 그런 동영상이에요. 내용들이 저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보니까 허구가 상당히 많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저보다 심한 경우에는 말장난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